너 자꾸 그런 소리 내가지고 천천동에 주식사고 원장이 너 우리 주식사고 꼭 다녀 이런 거 아니야? 동주에 주식사 아직도 하냐? 네. 음. 자, 오늘은 수열을 등차 수열만 공부하려고요. 진도는 많이 안 빼겠습니다. 아, 왔어 드디어? 자, 수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수열은 수의 배열을 수열이라고 합니다. 숫자를 그냥 일렬로 쭉 배열하는 걸 수열이라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숫자를 첫 번장, 두 번장, 세 번장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n번장 저 뒤에 여러 개 하나들이 존재할 수 있겠네요. 무수히 많이 존재하면은 무한수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무수히 많이 존재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특정한 항들만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건 유한수열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수열은 유한수열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만약에 100개 항이 있으면은 그거는 유한수열이겠죠? 숫자의 배열인데 각 숫자들을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한자말로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예전에는 초항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첫째 항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n번장까지 있다고 한다면 n번장의 값은 끝항이겠죠? 마지막 항 끝항의 값은 n개가 배열되어 있으면 n번장이 끝항이고요. 100개가 배열되어 있으면 100번장이 끝항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숫자의 배열에 대해서 IQ 테스트 할 때 보통 해보는데 IQ 테스트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도 테스트한 적이 없어 학교에서? 그럼 니네 IQ가 몇인지 모르는 거네? 네. 안 궁금해요? 알고 싶지가 않아요. 쌤 IQ 테스트 할 때 즐거웠는데 항상 우리 학교 최고가 IQ였거든. 중학교 1학년 때도 학교 전체에서 했었거든? 중1 때 139였나?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150, 164였던 것 같아. 164. 그렇게 높으세요? 근데 우리 학교에 제일 좋았어. 아니다. 중학교 때 우리 학교에 제일 좋았고 고등학교 때는 쌤보다 좋은 애가 한 명 있었어. 쌤이 두 번째였어. 그런데 쌤이 어렸을 때 머리가 잘 돌아갔던 것 같거든, 옛날에는. 지금은 내 생각에는 내 IQ는 지금 120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니네는 쌤보다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한 110이나 105 정도 되지 않을까? IQ 테스트 할 때 이런 거 많이 하거든? 숫자를 이렇게 쓴 다음에 네모에 들어갈 숫자가 누군지 맞춰보세요. 이런 것들 하는 것 같아. 이것들을 빨리 풀어서 정확하게 푸는 애들. 걔네들한테 이제 수치화된 자료에 대한 해석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IQ를 높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네모가 누굴까요? 네. 최소한 지능지수가 세 자릿수는 되나 봐요. 자, 숫자를 쌤이 만약에 이렇게 배열하면 방금 전에처럼 이렇게 배열하면 누군지 알잖아. 그 다음 게 누구죠? 이것들은 계속 이식 커지는 것들인가요? 이식 커진다는 건 뺀 차이값이 항상 2로 똑같다는 얘기야?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차이값, 뒤에서 앞에 거 뺀 차이값이 항상 2로 똑같은 거죠? 이걸 우리는 공통된 차이값, 공차라고 얘기합니다. 공차의 값 2로 똑같은 숫자들의 배열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 숫자들의 배열을 등차수열이라고 얘기할 생각입니다. 공차는 공통된 차이값, 등차는 같을 등자를 써서 차이값이 똑같은 숫자의 배열, 그래서 등차수열입니다. 이번엔 이렇게 배열해 보겠습니다. 3, 6, 12, 그 다음에 누구죠? 그 다음은 누굴까요? 내가 계속 뭐 하고 있죠? 두 배씩 하고 있나요? 그럼 뒤에 걸 앞에 걸로 나눈 값을 나눌 빗자를 써서 나눈 값이 계속 2인가요? 뒤에 걸 앞에 걸로 나누었을 때 나눈 값이 항상 2로 일정합니다. 그래서 나눈 값이 똑같은 수열 이거는 등비수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되는 나눈 값인 요 값들은 2의 값들은 공비라고 하려고요. 공통되는 나눈 값, 공통되는 차이값. 그런데 이렇게 쓰면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이거 하는 애들은 내가 여태까지 28년째 애들 가르치는 거 딱 한 명 봤어. 처음 만나서 보자마자 느끼는 애들은 딱 한 명밖에 못 봤거든. 수천 명 애들 중에.
자, 다섯 번째 숫자가 누굴지 맞춰보세요. 맞춰줘요. 퍼즐 푸는 거랑 똑같아. 성냥개비 옮겨가지고 뭐 이렇게 맞추고 이런 거 있잖아. 자, 네모가 누굴지 아이디어가 없을까요? 네모가 누군지 알면 앞에 숫자를 규칙성을 발견해야 되잖아. 그럼 앞에 있는 숫자들은 어떤 숫자들인지 인식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 아마 선생님 생각이 맞다면 당신들은 뭘 더했는지 차이값이 누군지 나눔값이 누군지에 집중하고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해. 3?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알려주면 별거 아닌데 안 보이는 것 뿐이야. 네. 네. 아니. 네. 이 숫자들은 어떤 숫자를 선생님이 쓴 거냐면 얘는 12분의 1, 12분의 2, 12분의 3, 12분의 4의 역수의 값들을 쓴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12분의 5의 역수인 네모의 값은 5분의 10이야. 11을 1로 나눈 거, 11을 2로 나눈 거, 11을 3으로 나눈 거, 11을 4로 나눈 거. 그러니까 11을 5로 나눈 게 있어야 되겠네. 그죠? 이런 숫자들의 배열을 우리는 조화수열이라고 불러. 조화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 자체는 차이값이 일정하지도 나눔값이 일정하지도 않습니다. 조화수열은. 하지만 역수를 써봤을 때 역수의 값들은 등차수열입니다. 계속 몇씩 커지는 거죠? 12분의 1씩 커지는 거죠? 같은 값이 뺀 차이값인 12분의 1의 값이 차이값이 똑같은 숫자들의 배열을 역수가 등차수열이 되면은 원래 숫자의 배열들을 조화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선생님 이렇게 하려고요. 그 다음이 누굴까요? 그 다음이 누굴까요? 네, 느꼈어요. 하민이만 느꼈어요. 나머지 분들도 느꼈나요? 그 다음에 누굴까요? 제 뭐래라는 표정, 나머지 네 분들의 표정은 제 뭐래? 제 혼자 뭐라고 있는 거야? 지금 선생님 뭐라고 있죠? 앞에 두 개를 더해서 다음 걸 결정하고 있는 거야? 앞에 두 개 합을 가지고 다음 걸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열을 우리는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피보나치는 사람 이름이면 피보나치라는 사람이 생물의 번식을 관찰하면서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자연현상에서 많이 관찰된다고 해서 피보나치 수열은 한동안 수열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뤘었거든. 실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인위적인 것들이야. 수학이라고 하는 게 발전하면서 규칙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발전을 시켰는데 이런 것들은 자연현상에서 관찰되는 것들이어서 자연현상에서 관찰되는 걸 한동안 시험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뤘었거든.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배제되는 편이에요. 자, 그 외에도 굉장히 다채로운 숫자들의 배열이 있을 거야. 숫자는 니네 마음대로 막 배열해도 되는 거 아니야? 막 선생님이 막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막 배열했어. 그럼 이것들은 차이값이 똑같은 거 아니잖아. 나눔값이 똑같나? 나눔값은 11, 나눔값은 11분의 111, 111분의 1111. 아, 나눔값이 똑같은 것도 아니네. 그죠? 근데 이 다음 걸 물어본다면 답은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숫자들의 특징은 어떤 숫자들이냐면 10의 거듭제곱보다 1이 모자란 숫자들이야? 그러니까 숫자들은 아무렇게나 배열할 수 있고 숫자들은 배열된 숫자들은 규칙성이 그야말로 각양각색의 규칙성이 있을 건데 그 모든 숫자들의 배열은 다 수열인데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가르치는 수열은 오로지 세 가지만 공부하려고 해.
이 세 가지만 공부하려고 하고요. 차이값이 똑같은 숫자들의 배열, 나눔값이 똑같은 숫자들의 배열, 역수의 값이 뺀 값이 일정한 숫자들의 배열. 그렇게 해서 세 가지를 주로 공부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피보나치 수열까지만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등차 수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공부해 봅시다. 등차 수열은 되게 쉬워서 오늘 수업 시간 중에 한 10분이면 보통 등차 수열 설명하는데, 자, 선생님이 차이의 값이 똑같은 수열 등차 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공차의 값은 D라고 할 생각이고요. 첫 번째 항의 값은 A라고 쓰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n-1번째 항, n번째 항까지는 유한 수열이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항의 값은 A잖아. 두 번째 항의 값은 공차 D만큼 커졌겠죠? 세 번째 항의 값은 공차 D만큼 또 커졌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쓴다면 n번째 항이 누굴까요? ND라고 하기에는 ND는 연예인 이름 아니야? n-1번째 항은 A 플러스. 네,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숫자만 대입하면 여기다 1 대입하면 첫 번째, 여기다 2 대입하면 두 번째, 여기다 3 대입하면 세 번째인 것처럼 이게 함수가 똑같은 거 아니야? 함수가 있을 때 1 대입한 거, 2 대입한 거 함수한테 대입하는 거잖아, 우리. 함수하고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n값한테 1 대입하면 누구, 2 대입하면 누구,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요거를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함수에서는 이걸 함수라고 부르는 거잖아. 특정한 숫자를 대입하는 건 함수값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걸 일반항이라고 칭하고 여기다 숫자를 대입하면 1 대입하면 첫 번째 항, 2 대입하면 두 번째 항. 그런데 일반항은 이제 공식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n이라는 문자에 몇 차식이죠? 네, 등차수 일반항은 n이라는 문자에 대해서 1차식입니다. 근데 선생님 이것들의 합의값을 구하고 싶은데 니네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이건 할 줄 알걸? 1부터 10까지 합의값이 누군지 외우고 있을걸? 안 외우고 있다고? 50? 55죠. 아, 50. 초등학교 때부터 안 봤나요? 네. 네. 이렇게 더한 녀석도 11. 이렇게 더한 것도 11. 이렇게 더한 것도 11. 이런 게 5쌍이 있나요? 그래서 11이 5쌍이니까 55인 거죠? 근데 1부터 10까지 선생님이 쓴다면 이것들은 등차수열 맞아요? 공차의 값이 누구죠? 네, 공차의 값 1인 등차수열 맞네요. 선생님이 지금 이것들의 합의값을 구할 생각인데 합이라고 하는 건 이게 합이잖아. 이 합의 값은 이렇게 표기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n번째 항까지 합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더할 생각이거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할 생각인데 방금 전처럼 첫 번째 거 끝에 거, 두 번째 거 뒤에서 두 번째 걸 더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 거 끝에 거 두 개 더하면 2a 플러스 n-1d인가요? 이게 첫 번째 끝에 거 더한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거랑 끝에서 두 번째 걸 더해도 똑같은 거 아니야? 그죠? 2a 플러스 n-1d죠, 이것도. 세 번째 거랑 끝에서 세 번째 거 더해도 똑같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몇 쌍이 있을까? 전체 항의 개수가 n개 있습니다. 이것들은 몇 쌍이 있을까요? 이것들은 2분의 n쌍이 있겠죠? 두 개씩을 한 쌍으로 묶었으니까. 근데 의심이 생기잖아. 선생님 n값이 짝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n값이 홀수면 이상하잖아요. 확인해보자. 쌤이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를 하게 되면 항이 몇 개 있죠? 5개인가요? 네. 공차의 값이 2가 되는 등차수열 합이죠? 내가 이 5개 합의 값을 구하고 싶은데 첫 번째 거 끝에 거 두 개 더하면 10이 몇 쌍이 있다고요? 2쌍하고 반 있는데 2분의 5쌍이 있다고 계산해 볼게요. 그럼 이 값은 진짜 25잖아. n값이 짝이든 홀이든 상관없이 2분의 n쌍이 있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확인한 건 여기까지 확인한 것 같은데 등차 수열은 n번째 항에 알고 싶다면 첫 번째 항 더하기 n-1을 공차로 계산할 거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의값이 궁금하다면 그거는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를 d로 계산하겠다고요? 위에 건 일반항, 밑에 건 등차수열의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합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이해되시나요? 이제 이건 공식이에요. 수능 보는 그날까지 절대 헷갈리거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공식입니다. 외우셨죠? 나 이제 여기다 대입해서 오늘 계속 문제만 풀 건데 외우셨죠? 자, 하은이도 지금 문제 없죠? 쌤이 A하고 X하고 B라고 하는 숫자가 세 숫자가 등차수열이라고 한다면 X에서 A를 뺀 건 뭐예요? 네, 공차죠. 뒤에서 앞에 거 뺀 걸 우린 공차라고 얘기하죠? B에서 X를 뺀 것도 공차인가요? 그럼 두 개는 똑같다는 거 아니야? 똑같으니까 X-A의 값이랑 B-X의 값은 똑같을 거라서 X의 값은 2분의 A 플러스 B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럼 얘는 이름이 등차 수열 3개 항들 중에 가운데 있는 항이어서 얘는 이름을 등차 중 항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등차 수열 3개 항들 중에 가운데 있는 항은 양쪽 끝에 있는 두 녀석에 대해서 산술 평균으로 구하면 되겠네. 우리 산술기하 평균 알고 있잖아. 양쪽 끝에 있는 두 개 숫자의 산술 평균이 등차 중 항입니다. 등차 수열을 구성하는 숫자가 3개 있다면 등차 수열을 구성하는 숫자가 3개 있다면 A, A 플러스 D, A 플러스 ED라고 할 수 있죠. 이러면 등차 수열 맞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미지수의 값이 3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이었을 때 미지수를 이렇게 잡고 문제를 풀면은 3개 합의 값이 누구죠? 3A 플러스 3D인가요? 미지수의 값이 여전히 A하고 D가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3개의 숫자를 A-D, A 플러스 D라고 잡아도 계속 D씩 커지는 거 맞아요? 이것도 등차수열이죠? 이렇게 잡으면 세 숫자 합의값이 누구예요? 그럼 미수의 값이 2개가 아니기 때문에 산수가 편리하겠네요. 그래서 숫자 3개가 등차수열을 구성한다면 반드시 A-D, A 플러스 D가 되게끔 3개 숫자를 잡을 생각입니다. 5개 숫자가 있다면 등차수열을 구성한 5개 숫자가 있다면 뭐라고 잡으실 거죠? 네, 이렇게 잡아야지 5개 숫자 합의값이 누구예요? 네, 이렇게 문자를 잡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연립방 형식을 쉽게 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등차 수열을 구성하는 숫자가 4개의 숫자가 존재한다면 이거는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2D라고 써도 4개를 더하게 되면은 4A 플러스 2D인가요? D가 안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잡으면 어떨까? A-ED, A-D, A 플러스 D라고 잡으면 그래도 D는 안 지워져요? 그럼 이건 방법적으로 아닌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 이렇게 잡았던 이유 자체가 합의값이 문자를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잡았던 건데 어떻게 잡아도 지금 이상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잡는 게 현명할까? 문자 4개를 어떻게 잡으면 편리할까?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라고 잡으면 계속 몇씩 커지는 거죠? 2D씩 커지고 있나요? D씩 커지든 2D씩 커지든 차이값이 일정하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렇게 잡으면 합의값이 누구죠? 네, 이렇게 잡으면 합의값이 4A가 되겠네. 그럼 이거 외워야 되겠네. 홀수계 항이 있을 때는 홀수계가 있을 때는 공차의 값이 D가 되게끔 3개든 5개든 잡을 건데 짝수계가 있었을 때는 공차의 값이 몇이 되게끔 잡았다고? 네, 공차 1D가 되게끔 미수를 잡아야지 산수가 쉽고 산수가 쉬워야지 시간이 적은 시간에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하나만 더 설명하면 끝나거든? 이건 좀 고급스러운 설명이야. 아까 전에 선생님이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함수랑 똑같다고 그랬잖아. 1차 함수 같아. n이라는 문자에 대한 1차식이라고요? 그런데 합의값은 n이라는 문자에 대한 몇 차식이야?
합의값은 2차식입니다. 그럼 2차 함수 같은 거네. 그러면은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게 가끔씩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일반항 같은 경우에는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게 되면은 n 앞에 있는 계수 1차항 계수가 d인가요? 그리고 상수항의 값은 a-d의 값이 상수항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합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n제곱 앞에 있는 계수가 누구야? 눈을 크게 뜨고 잘 볼까요? 네, 2분의 d의 값이 n제곱 앞에 있는 계수인가요? 상수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수항은 없겠죠. 여기는 n배를 하기 때문에 상수항은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1창 앞에 있는 계수는 누굴까요? 우리 눈 뜨고 있잖아요, 지금. 2분의 2a, 마이너스 네, 이게 1창 계수인가요? 상수항이 없네. 특이하네. 자, 선생님이 중요한 건 빨간색으로 표현했습니다.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1창 앞에 있는 계수, 최고창 계수가 공차가 최고창 계수고요. 일반항은. 합의값은 반드시 2분의 공차의 값이 등차수열 합에서 최고창 계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식을 세워왔습니다. 자, 공차가 누굴까요? 네, 공차는 1창 앞에 있는 계수라고요?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공차가 누굴까요? 네, 공차는 6이죠? 2분의 공차가 3이니까 우린 최고창 계수만 보고도 공차의 값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얘는 있는 그대로 보면 되고요. 1차식이니까 얘는 2차식이니까 2배 해주면 된다고요? 자, 상수항이 없다는 게 특징이다. 자,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 이제 부원에서 하나만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니다. 처음 배운 애들답게 설명해야지. 왜 두 번째 배운 애들한테 설명처럼 내가 설명하고 있냐? 선생님이 오버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렇게나 숫자를 배열하는 게 수열이야. 그런데 n번장을 일반항이라고 칭할 겁니다. n번장이 일반항이고요. 전체 숫자들의 모임은 집합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반항에 an인 수열이 있을 때 일반항을 가지고 집합을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면은 이거는 첫 번장, 두 번장, 세 번장 이런 수열들을 지칭하는 거야. 이런 숫자들의 모임으로서의 수열이야. 이거 자체가 수열 an이라는 수열은 첫 번장, 두 번장, 세 번장 이런 것들로 구성된 숫자들의 배열이야 라고 집합으로 표기한 겁니다. 수열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책에 개념 체크 문제가 좀 있는데 개념 체크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 등차 수열은 몇 번째 게 등차 수열이죠? 이 세 개 중에서 첫 번째 건 등차 수열 맞아요? 등차 수열은 n이라는 문자에 대한 1차식이라고요? 하지만 이건 n이라는 문자에 대한 2차식이잖아요. 등차 수열 아닙니다. 이것도 등차 수열 아닙니다. 등차 수열은 n이라는 문자에 대한 1차식만 등차 수열입니다. 네 번장을 구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첫 번장부터 네 번장까지 다 구하래. 그 짓거리 못하겠습니다. 네 번장이 누구죠? 얘도 네 번장만 구하겠습니다. 네 번장이 누구예요? 마지막은 네 번장이 누구죠? 30. 등차수열은 첫 번째 것만 등차수열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있는 수열에서 24는 몇 번장인지 구하세요. 뭘 대입해야지 24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세 번장이군요. 수열에서 몇 번장을 얘기할 때는 답을 제 몇 번장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망 이러시지 말아주세요. 세 번장이지 사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얘는 몇 번장이죠? 제21. 네, 제 27번장이죠? 제 27항 이렇게 안 합니다. 서수와 기수의 차이점을 아시는 거 맞죠? 우린 서수, 순서에 상관 있는 것들은 서수로 표현합니다. 우리말은 좀 그지 같다. 아니, 영어도 똑같잖아. 퍼스트하고 원하고 다르잖아. 서수하고 기수가 있잖아, 영어도. 자, 아직은 등차술이 아닙니다. 아직은 등차술이 아니고요. 다음에서 n번장을 추정해 보세요. 자, 첫 번째는 n번장이 누굴까요? 이건 등차술 맞아?
계속 몇씩 더하는 거죠? 2씩 더하고 있으니까 n번장을 추정해 봅시다. 2씩 커지는데 어떻게, 3 플러스 초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라고요? a 더하기 n-1 공차? 그럼 산수했던 2n 플러스 1인가요? 근데 선생님은 공식 a 플러스 n-1 뒤에 대입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대입하고 나서 산수를 한 번 더 해야 되거든. 나는 이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나는. 공차의 값이 몇이라고요? n 앞에 있는 계수가 공차라며. 근데 첫 번째의 값이 3이니까 1대입했을 때 3 나와야 되잖아. 1대입했을 때 3 나와야 되니까 1만 더해주면 돼요? 네. 이러면 전개할 필요 없잖아. 바로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거는 등차 수열이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건 무슨 수열이죠? 네, 두 번째 건 등비수열이죠? 계속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것 같은데? 그럼 마이너스 1을 한 번 곱한 거, 마이너스 1을 두 번 곱한 거, 마이너스 1을 세 번 곱한 거니까 n번장의 값은 마이너스 2의 거듭제곱이라고요? 이거 아까 예시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는 모든 숫자들은 10의 거듭제곱에서 1만큼 작은 숫자들이라고요? 그럼 10의 n승 마이너스 1이 일반항이겠죠? 자, 다음 페이지에서 등차수열 설명하고 있는데 등차수열은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 히터가 켜져 있으니까 이제 슬슬 졸릴 때가 돼가는 것 같아요. 이 히터를 빨리 끄고 와야 되겠다. 자, 공차의 값이 2분의 3이 되는 수열에 대해서 여섯 번째의 값이 8이라고 한다면 등차수열의 첫 번째이 누군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n번장을 구하려고요. n번장을 구하기 위해서 공차의 값을 n 앞에 써요? 근데 6대2번 8 나와야 돼. 6대2번 누군데? 근데 8 나온다며. 근데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이 누군데요? 물론 등차수를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a 더하기 n-1를 곱하기 공차여서 여섯 번째를 구하고 싶다면은 첫 번째 플러스 5인가요? 근데 첫 번째의 값이 2분의 3이고 아니다, 공차의 값 2분의 3이고 초항을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의 값은 2분의 1이라고요? 귀찮아요. 나 이렇게 푸는 거 싫어. 귀찮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등차수에 대해서 61은 몇 번장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차가 몇인데요? 그래서 50 커지고 있으니까 n 앞에다 5라고 쓰겠습니다. 근데 첫 번장의 값이 마이너스 9라면서 그럼 1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9가 나오려면 뒤에 61이 몇 번장인지 알고 싶습니다. 2항 했더니 75? 75면 n이 누구예요? 75면 15인가요? 네. 그럼 제 15번장이군요. 세 번째 건 공차의 값이 누구라고요? 공차의 값이 3에는 n 앞에다 4라고 일단 쓰겠습니다. 초항이 3이래요. 마이너스 근데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거? 언제 처음으로 100보다 큰 거야? 몇을 대입할 때? 네, 26을 대입할 때가 처음 100보다 큰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등차 수열은 아주 쉬운 챕터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는 등차 수열 일반항 구하는 공식과 등차 수열 확보하는 공식을 나올 때마다 외우는데 나올 때마다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도 만난 적이 있거든?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보통 IQ가 100이 안 되는 아이들이거든? 우리 아까 100은 넘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제에서 n번장을 구하라고 합니다. 여섯 번장의 값은 40, 열 번장의 값은 28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공식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 생각인데 여섯 번장의 값이 40, 그럼 뭐라고 쓰라는 얘기야? 여섯 번장이 누군데? a 플러스 그 다음은 10번장의 값이 28이라고 얘기했거든? a 플러스 9d의 값이 28인가요? 두 개 빼서 연립방식 풀어가지고 AD 구하면 되겠다.
뺐더니 마이너스 4D의 값이 플러스 12. 플러스 그럼 D의 값이 누구죠? D의 값이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3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15니까 이항했더니 55인가요? 그럼 AN 값이 누구라고요? 공차의 값이 마이너스 3인데 초항이 55라고요? 뒤에 누구예요? 아, 초항이 55라며. 일반항은 구했습니다. 마이너스 50이 언제 나오는지 물어봤어? 마이너스 50은 언제 나오는데? 이항했더니 118? 아, 108? 그럼 108이면 36? 두 번째 거의 답은 제 36항이에요? 세 번째 건 처음으로 음수될 때 언제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음수될 때가 언제죠? 제 19 대입할 때가 누군데? 마이너스 19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57 아닌가? 그럼 58 빼기 57은 1인 것 같은데? 몇 항이라고? 야, 니네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해? IQ 100 이하라고 놀릴까봐 그런 거야, 혹시? 막 아무거나 불러가지고 대답을 해야지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죠.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푸는 걸 더 좋아해. 4칸 경고하면 4D만큼 커질 건데 감소한 건 12만큼 감소했으니까 공차의 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선생님 파가는 편이야. 그래도 빠르니까.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두 개의 숫자 사이에 여러 개의 숫자를 집어넣은 다음에 문제를 파악하는 문제인데 2하고 20 사이에 5개의 숫자가 들어있습니다. 전체 항의 개수는 7개인가요? 전체 항의 개수는 7개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대로 7개 모두 등차수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4번 장을 구하라고 하지만 실은 앞에서부터 5번 장을 구하는 중인가요? 그럼 뭐 손댈 필요도 없잖아. 첫 번 장에서 7번 장까지 갈 때 6D만큼 커지는 거 아니야? 6D만큼 커지는데 실제로 경과에서 커진 건 몇이 커졌다고요? 18이 커졌다고요? 그럼 공차의 값은 6인 것 같습니다. 아닌데 뭔가 잘못했는데 선생님? 왜 여기가 3D냐? 몇 D라고요? D의 값은 3입니다. 그럼 얘는 지금 5번 장이기 때문에 첫 번 장에서 5번 장까지는 D씩 몇 번 커지는 거야? 4번 커져요? 그럼 4D의 값이 10이니까 12만큼 커지면 되겠네. 그럼 X4의 값이 누구죠? 이해되신 거 맞죠? 히터를 빨리 꺼야 되겠어. 지금 매우 할만합니다. 세 개의 숫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컴퓨터가 버벅대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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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라고. 너 이상한 데 눌러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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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르는데 인식을 못하네? 왜 이러지? 너 벌써 마시가 이렇게 비싼 컴퓨터가? 자, 세 개의 숫자의 값이 합이 15고요. 고백값이 105입니다. 그런 세 개의 숫자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세 개의 숫자의 특징은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는 세 개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잡조했죠? 마이너스 D A 이렇게 잡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네, 합의 값을 한 문자로만 표현하고 싶어서요. 합을 구했더니 합의 값이 누구라고요? 그 3의 값이 15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A의 값 5란 얘기잖아. 그럼 세 개의 숫자는 5-D, 5 플러스 D입니다. 세 숫자의 고백값은 105라고요? 그럼 이거 두 개만 곱해가지고 21이란 얘기야? 그럼 두 개 곱한 게 25-D제곱이 21? 그럼 D의 값은 누구라고요? D의 값이 플러스 2여도 세 개 숫자는 357? D의 값이 마이너스이면은 753? 세 개 숫자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세 개 숫자는 그냥 357인가요?
이해되신 거 맞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등차 중 항은 산술 평균과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등차 중 항은 세 항 중에 가운데 항을 우리는 등차 중 항이라고 부릅니다. 세 숫자 등차수를 구성할 때 가운데 숫자가 알고 싶다면 양쪽 끝에 있는 숫자의 평균값으로 구하면 되고 이게 산술 평균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등차수열은 첫 번장, 두 번장, 세 번장 이렇게 쓰다가 n번장, n 플러스 1번장, n 플러스 2번장 이렇게 쓴다면 이거 세 개도 등차수열일 거 아니야? 그럼 그때는 요게 등차중항인 거잖아. 그때 등차중항의 값은 평균값을 가지고 구할 건데 양쪽 끝에 있는 두 녀석의 평균값으로 구한 다음에 2배 준 식이 얘인가요? 이걸 등차수열의 관계식, 다른 말로 점화식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등차수열의 점화식이라고 부릅니다. 딱 보면 2로 나누면 등차수열이네, 등차중항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식을 등차수열의 점화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책이 등차수열 몇 문제 없을걸? 조만간 풀이가 끝날걸? 앞으로 풀어야 될 게 선생님 예상에 맞다면 5문제도 안 될 것 같은데? 5문제 넘어? 딱 5문제예요? 자, 문제가 3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이 3개의 숫자가 등차수열을 구성합니다. 그때 A의 값을, 실수 A의 값을 구해서 합을 구하세요. 가운데 등차 중 항의 값은 양쪽 옆에 있는 숫자의 평균값이라고요? 네. 그냥 단지 2차 방식 풀어가지고 문제에 답을 구하라는 얘기구만. 2배 해가지고 2항도 할게요. 마이너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판별식 값만 조사한 다음에 두 합을 구하면 되겠다. 판별식이 양수 맞아? 근데 판별식이 양수기 때문에 두 분의 합의 값이 누군데요? 다음 주 넘어가겠습니다. 조화수열을 아까 전에 설명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출간되는 모든 참고서는 아까 선생님이 예시를 했던 조화수열을 엄청 많이 예를 듭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12, 6, 4, 3이라고 썼을 때 그 다음 숫자 누구라고 했죠? 혹시 하나 졸려서 미치는 중인가요 혹시? n번장의 값이 누구죠? 네. 이걸 가지고 문제를 많이 출제하기도 하고요. 24, 12 이거는 24를 1로 나눈 거, 24를 2로 나눈 거, 24를 3으로 나눈 거, 24를 4로 나눈 거. 그럼 그 다음 숫자 누구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일반항이 누구예요? 이 두 가지를 대한민국인 참고서는 제일 많이 조화수열로 예시합니다. 조화수열 자체는 이것들은 규칙성이 없습니다. 이것들은 규칙성이 없지만 어떤 똑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똑같은 숫자를 곱한 게 아니지만 조화수열은 역수가 무슨 수열이라고요? 역수의 값이 무슨 수열이라고요? 네, 역수가 등차수열이었을 때 원래 숫자들의 배열을 조화수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A1, A2, A3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습니다. 이게 조화수열이라면 역수는 등차수열이라며 역수의 값들은 등차수열이었을 겁니다. A1분의 1, A2분의 1 이런 숫자들은 등차수열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등차수열 일반항을 구하고 싶은데 구할 수 있을까? 공차의 값을 D라고 한다면 첫 번장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로 지금 n번장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n번장이 누구라고요? A에는 다시 역수를 구하면 돼요? 내 말 지금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래서 조화수열 같은 경우에는 역수를 배열한 다음에 그 숫자들의 규칙성을 파악하고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그 등차수열 일반항의 역수의 값으로 일반항을 구할 생각입니다. 합의 값도 한번 구해볼 생각입니다.
합의값은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아, 등차수 합으로 구한 다음에 역수를 취하면 될까? 합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A1분의 1 플러스 A2분의 1 플러스 쭉 다 더해서 AN분의 1까지 더한 다음에 역수를 취하면 그 값이 A1 플러스 A2 플러스 AN하고 똑같을까? 똑같을까 다를까?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 안 해보고 다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억양으로? 아니, 선생님 억양을 들어보니까 했어요. 아닌 건, 계산했어요? 통분까지. 아, 통분까지 했어요? 그럼 이거 법문수 계산하면 누군데 얘가? A1 플러스 A2 A1 곱하기 이거야? 너네 지금 내 말 이해돼요? 아, 통분한다면서 법문수 계산했어. 아무튼 그지 같은 게 나오고 이 값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합의값을 어떻게 구하지? 등차수의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역수의 값으로 조화수 일반항을 구하면 되는데 합의값은 어려우니까 구하라고 안 하겠다. 합의값은 안 물어봐. 조화수의 합의값은 묻지 않습니다. 이것들의 합의값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조화수열은 가운데 있는 항을 물어본다면 A하고 X하고 B의 값이 조화수열을 구성한다면 가운데 있는 녀석의 값을 우리는 이름을 조화중항이라고 얘기하겠네. 조화수열의 가운데 항. 그런데 이것들은 규칙성이 없습니다. 이것들은 규칙성이 없지만 이것들 역수의 값들은 규칙성이 있다고요? 역수의 값들은 무슨 수열이라고요? 그럼 그때 x분의 1은 어떻게 구할 건데요? 양쪽 옆에 거의 평균값으로 구할 건가요? 근데 번분수 계산했더니 누구야? 이건가?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러면은 x의 값이 누구라고요? 이거를 조화중항이라고 부르겠네? 좀 특이하다. a 플러스 b분의 2ab인데 좀만 시간이 지나면은 아이씨 2가 분모에 있었나? 2가 분자에 있었나? 합의값이 분자였나? 아이씨 고백값이 분자였나? 헷갈릴 게 확실합니다. 기억하는 방법은 해마다 한글로 외우게 합니다. 한글로 합분의 이 곱이라고 여러 번 머릿속에 떠올리면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한글로 기억하세요. 합분의 이 곱이 조화중항입니다. 조화중항은 양쪽 옆에 있는 녀석에 대해서 합분의 이 곱으로 구할 건데 이걸 다른 말로 조화평균이라고 얘기할 생각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지금 아까 산술평균 양쪽 끝에 있는 숫자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거였고 조화평균 양쪽 끝에 있는 숫자의 합분의 이 곱이라고요? 앞으로 영원히 외울 걸 믿어도 돼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금 입력한 상태에서 영원히 외워야 됩니다. 공부 못하는 비결이 이거야. 공부하고 까먹고 공부하고 까먹고 이게 공부 못하는 비결이야. 고등학교 와서. 한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영원히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 자, 옆에 있는 녀석에서 예시를 할 것 같은데 지금? 하나 더 설명해야 되겠다. 기억이 날까요? 아까 선생님이 이런 말 했었잖아.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 뭐라 그랬지? 보고 넘어왔잖아요. 얘기해 주세요. A1 플러스 네, 2am 플러스 1을 AN 플러스 AN. 이게 등차 중 항을 가지고 양변이 두 변식인 거죠? 이걸 보면은, AN이 등차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조화수열의 점화식 설명하려고 하는데 아까 이런 것처럼 세 개의 숫자가 n번장, n 플러스 1번장, n 플러스 2번장이 이게 조화수열이라면 가운데 요게 조화평균이죠? 조화평균의 값은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고요? 양쪽 옆에 거에 합분의 2 곱으로 구한다고요?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이번에는 양변의 분모값을 곱하게 되면 뭐가 되는데? 양변의 분모의 값을 곱해도 상관없으니까 양변의 분모의 값을 곱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그럼 이 식을 만나면 이 식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두 개가 곱해져 있는 특징이 있거든? 근데 두 개 곱해져 있는 녀석은 조화 수열이 유일해. 다른 수열들은 저렇게 두 개 곱해져 있는 게 안 나와. 이걸 만나면 수열 A에는 조화 수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녀석의 양변을 선생님이 이걸로 나누게 한다면 그럼 뭐가 되지? 첫 번째 거는 이런 식을 만나도 분수가 있단 말이야? 맞아, 역수가 있는 건 조화수열이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들을 우리는 조화수열의 점화식이라고 부릅니다. 점화식은 관계식의 다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게 어떻고 두 번째 게 어떻고 세 번째 게 어떠면 점점 규칙성을 파악해서 나중에 있는 건 어떨 것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점점 어떻게 변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 사이에 무슨 모종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부릅니다. 눈이 썩어가고 있어요. 선생님한테 윙크하는 거 아니죠? 자, 문제를 봐보겠습니다. 시험 끝나고 나서 놀고 싶은데 불러가지고 짜증나죠? 오늘까지 놀았으면 딱 좋았는데, 그지? 오늘 놀았으면 친구들 놀아줄 친구 있었나요? 네. 선생님, 니네 친구 없을까봐. 자, 첫 번째 걸로 갔습니다. 6, 3, 2, 2분의 3, 5분의 6. 이 숫자들에 대해서 일반항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촉이 어떻게 하는 것 같아? 6을 1로 나눈 거, 6을 2로 나눈 거, 6을 3로 나눈 거, 6을 4로 나눈 거, 6을 5로 나눈 거? 그럼 일반항의 값이 누구라고요? 하지만 조화수열에 대해서 일반항을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고요? 역수의 값인 6분의 1, 역수의 값인 6분의 2, 역수의 값인 6분의 3 이런 규칙성을 보고서 역수의 값이 6분의 n이므로 다시 역수를 취해서 구하겠다고? 자, 두 번째 수열은 이것들이 조화수를 이룬다면 x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말로 기억하라고 했잖아. 하나 말로 조화 중항은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죠? 네, 합분의 2 곱으로 기억하시라고요. 가운데 있는 녀석의 값은 양쪽 끝에 있는 녀석의 합분의 2 곱으로 계산할 겁니다. 분모를 계산을 못하겠다. 분모가 누구야? 분자의 값은 누구죠? 그러면은 약분하면 3하고 5인가? 따라 3분의 자,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끝나갑니다. 이제 두 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두 개의 숫자 사이에 다른 숫자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x하고 y하고 z의 값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해설에 나와 있는 설명들은 보통 아주 공부 못하는 친구들한테도 읽으면 이해되게끔 쓰려고 최대한 자세하게 쓰는 거거든, 해설은 항상. 근데 쌤은 그렇게 설명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세 개의 숫자, 이 5개의 숫자가 있는데 5개의 숫자들은 조화수열이라며. 그러면 이것들이 역수의 값들은 다 등차수일 거 아니야. 그러면 첫 번째 거의 역수, 두 번째 거의 역수, 세 번째 거의 역수, 네 번째 거의 역수. 마지막 게인가요? 4번 경과하면 4D가 증가해야 되는데 8이 감소했나요? 그럼 4D의 값이 마이너스 8인 셈이니까 공차의 값은 마이너스 2인 거네. 그럼 이 식 계속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세 개 숫자는 각각 누구라는 얘기야? 8,
6, 4란 얘기인가요? 그럼 x가 누구란 얘기예요? 아니, 이 세 개 숫자를 더하는 것만 쌤이 할 수가 없는 분야예요. 나는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더한 게 답이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등차수를 확보하는 공식을 고사에도 까먹었을까봐 무서워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혹시 기대도 되는 건가? 자, 첫 번장, 두 번장, 뒤에서 두 번장, a 플러스 n-2d. 제일 끝에 거, a 플러스 n-1d가 있습니다. 등차수의 합의값은 양쪽 끝에 있는 녀석 두 개 더한 녀석의 값이 2 플러스 n-1d인데 이게 몇 쌍 있다고요? 뭐, 2분의, 어, 아, 2분의 n쌍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등차수 확보하는 공식인데 이것도 기억할까? n제곱 앞에 누가 있다 그랬지? 네, n제곱 앞에 거는 2분의 공차였고요. 1창 앞에 있는 계수 기억나세요? 1창 앞에 있는 계수, 1창 앞에. 아니, 그건 일반, 난 보라색인데 손이 자꾸 빨간색으로 간다. n 앞에 있는 계수, 이 합에서 n 앞에 있는 계수. 이건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기억할 거는 등차수랍에는 상수항이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고창 계수는 2분의 공차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요 끝항이 숫자로 주어지면 이렇게 그지같이 안 쓰고 싶은데요. 이 녀석의 값을 첫 번장 플러스 끝항으로 쓰고 싶은데요. 보통 끝항은 라스트항이라고 해서 L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 그래서 공식은 두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L로도 계산할 수 있고요. 이건 초항이랑 공차를 할 때 확보하는 공식, 이건 초항과 끝항을 할 때 확보하는 공식입니다. n값은 항의 개수야. 항의 개수 몇 개를 더하는지 항의 개수 n값입니다. 보통 여기서는 연습시킬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니다. 천천히 이런 것도 해줘야지. 선생님 이런 걸 풀어주는 기준이 가끔 있는데 약간 똑똑하면 이런 거 안 풀어주고요. 영리한 애들 수업할 때는 이런 거 안 풀어주거든. 내가 왜 이걸 풀어주고 있을까요? 우린 영리한데. 자, 첫 번째 걸로 갔습니다. 아까 전에 이걸 풀어주는 이유는 아까 전에 어떤 새끼가 두 쌍이라고 한 순간 풀어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는데 그 말이 잘 안 돼. 아, 그래요? 자, 첫 번째의 값은 7이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의 값이 마이너스 14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하고 하면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합의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8개 항의 합의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2분의 네, 2분의 n값이 4쌍 있다고 이게 4쌍? 네.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초항 플러스 끝항 하겠다고요? 네. 그럼 답이 뭐라고요? 니네 이런 말 잘하잖아. 왜 말 안 해? 자, 두 번째로 왔습니다. 첫 번째 값은 2입니다. 공차의 값은 3입니다. 등차수의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합이 필요합니다. 지금 초항 공차를 아니까 첫 번째 플러스 끝항으로 풀지 말고 공식 사용해서 풀어볼까? 내가 9번째까지 합의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2분의 항의 개수는 9개. 공식은 2a 플러스 n-1d잖아. 2a 플러스 n-1이면은 8인가? 공차의 값은 3이고요. 산수를 해야 되나? 24, 28, 약분하면 14, 14 곱하기 9를 내가 할 수가 없어. 빨리 해. 자,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숫자는 몇 개 항이 존재할까요? 자, 그럼 공차는 누군가요? 3씩 증가하는데 초항의 값은 4라면서요. 뒤에 누가 있어야 돼요? 31은 몇 번장일까요? 그럼 31 10번장이니까 우리는 10개 더하는 중이야? 첫 번장부터 10번장까지 합을 구하는 중입니다. 2분의 항의 개수는 10개 있죠? 초항도 뻔히 알고 있고 끝항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5 곱하기 35야? 못해.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항이 몇 개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소하는 거 50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항을 먼저 구하고 싶습니다. 50 감소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n 앞에 썼고요.
초항이 20이기 때문에 그럼 뭘 대입한 게 마이너스 50인데? 마이너스. 아, 네, 15를 대입한 게 마이너스 50이 나오죠? 우린 15개를 더해야 되나요? 15개를 더하니까 이것도 초항이랑 끝항을 알고 있으니까 2분의 15개. 첫 번째는 20, 끝항은 마이너스 50이네요. 약분했더니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25인가요? 이제 충분히 이해되시는 거 맞죠? 네. 근데 여기서 약간만 속도 올려도 괜찮을까요? 몇 문제 안 남았으니까 좀 빨리 해도 괜찮겠다. 이제 몇 문제 남았어요? 해보세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첫 번장의 값을 주고 있고요. 첫 번장부터 여섯 번장까지 합의값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장에서 20번장까지 합의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내가 좀 필요한 정보는 20번장까지 합의값을 구하려면은 2분의 20개 항을 더할 건데 2a 플러스 n-1이 19인가? 난 초항이랑 공차 말면 될 것 같은데 초항은 안다면서. 그럼 합의값을 구하려면 공차의 값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공차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장부터 여섯 번장까지 합의값을 이용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공차를 구하기 위해서 여섯 번장까지 합의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2분의 항의 개수 6개, 초항의 2배 했습니다. n-1은 5인가요? 이 값이 168입니다. 약분했더니 3, 3도 약분했더니 그러면은 76에서 뭘 빼야지 56이야? 20을 빼야 돼? 공차의 값은. 그러면 A 값한테 38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76? 마이너스 4의 값을 아니다. 플러스 76? 마이너스 4를 대입했더니 희한하네. 다 더하면 빵인가요?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중요해.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두 번째 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거는 너희한테 필요한 거는 이게 필요합니다. 센스가 이거 맞아? C야? E야? S야? 센스가 C야? S야? 위에 게 맞아? 무식해서 미안해요. 센스가 필요합니다. 어떤 센스가 필요하냐면 자, 이거는 권장하는 풀이 방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최악의 풀이입니다. 자, 첫 번장부터 다섯 번장까지 합의값은 80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장에서부터 열 번장까지 합의값은 85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장에서 15번장까지 합의값은 누군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거에 따르면 8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계산하겠다고요? 2분의 항의 개수 5개, 초항 몰라? n-1의 값은 4인가요? 두 번째 거는 85의 값은 10개를 더한 거라고요? 2분의 항 10개, 초항의 2배 n-1d까지 썼습니다. 연립해서 a랑 d 구할 수 있죠? 나중에 대입할 땐 어떻게 대입하라고요? 2분의 15개? 초항의 2배 했고 15개니까 14d인가요? 여기다 ad만 대입하면 되니까 연립하면 되잖아. 연립방식이 조금 귀찮을 뿐입니다. 첫 번째 거는 5 약분했더니 16? 2 약분했더니 a 플러스 2d? a 플러스 2d의 값이 16입니다. 두 번째 거는 약분했더니 5? 5의 값을 약분했더니 17인가요? 그럼 2 플러스 9d의 값은 17입니다. 위에 거 괜히 약분했네. 2 플러스 4d의 값은 32? 뺐습니다. 뺐더니 5d의 값은 마이너스 15? 그럼 공차의 값은 마이너스 3인가요? 공차 마이너스 3 대입하면 a 구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3 대입된 a 값이 누구라고요? 대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건 2분의 15 곱하기 2a 44 마이너스 3 곱하기 14 마이너스 42? 그럼 몇이야 답이? 네. 답은 15네요. 난 이게 너무 귀찮아 이게. 이렇게 푸는 거 싫습니다. 조금만 영리하다면 절대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이렇게 푸는 애들은
처음 배우나 두 번 배우나 세 번 배우나 맨날 이렇게 풉니다. 이거는 머리가 나쁜 겁니다. 자, 머리가 좋아진 풀이를 사용하겠습니다. 첫 번장 더하기 두 번장 더하기 다섯 번장의 값은 이건가요? 내가 첫 번장, 두 번장, 다섯 번장을 더한 것들을 푸겠습니다. 그럼 80이라고 얘기했잖아, 문제가. 그런데 내가 쓰고 있는 게 누군지 맞춰줄래요? 쌤이 지금 뭘 쓰는 중이야? 다섯 번째. 다섯 번장부터. 아닌데? 4D가 있으면 이게 다섯 번장인데 5D면 여섯 번장인 것 같은데? 이게 뭐냐고. 다섯 번째. 여섯 번장부터 열 번장까지 합인가요? 그 여섯 번장부터 열 번장까지 합은 문제가 줬어, 안 줬어? 줬어. 뭐라고 줬는데? 오, 머리를 썼어. 그죠? 10개를 더한 거는 85니까 앞에 게 5개가 80이니까 이건 5인가요? 근데 왼쪽에 있는 것들은 얼만큼 커진 건지 알아? 몇이 커진 거야 지금? 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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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D가 몇 번 커졌어요? 5D가 5번 커졌으니까 25D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거는 실은 감소했잖아. 75만큼 감소한 거죠? 근데 그 다음 5개가 A 플러스 10D가 11번장, A 플러스 11D가 12번장, 마지막에 A 플러스 14D가 마지막 항인가요? 이것도 몇씩 증가하는 건데? 똑같이 25D가 증가한 거야?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75가 감소할 거 아니야? 75가 감소하면 마이너스 70인가요? 처음 5개, 그 다음 5개, 그 다음 5개를 다 더하면 그게 15개 합이야? 그게 몇인데요? 선생님, 아까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지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 왜냐면, 등차 수열은 방금 전에 뭘 확인했냐면, 5개씩 더한 녀석의 값이, 5개씩 더한 녀석의 값도 같은 개수만큼 더하면 이것도 등차 수열이거든. 기억해야 될 성질이야. 낱개로 하나씩 등차 수열이면 5개씩 이웃에 있는 것들을 더한 것들도 여전히 등차 수열이거든? 그러니까 이 녀석의 값이 문제 풀 때는 이것도 왼쪽의 것도 쓸 필요도 없어. 문제 풀 때는 이것만 쓰면 돼. 처음 5개가 80이야. 근데 처음 5개를 제외하면 그 다음 5개는 5야. 감소한 건 지금 75가 감소했어. 또 75가 감소해서 마이너스 70이야. 이 숫자 3개만 쓰고 합하면 돼. 그럼 풀이가 굉장히 빠를 거 아니야. 내 말 준비 되시나요? 빨간색만 쓰고 문제 풀 거거든, 다음에는. 과연 그럴까?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번 뭐 어떻게 풀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머리가 좋고 나쁨은 방금 전에 5개 단위로 끊어가지고 문제 푼다고 얘기해주고 예시도 해줬고 충분히 설명도 해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설명 들으면서 문제 풀 때 한 번씩 떠올려 보면서 계속 머릿속에 상기시켜서 오랫동안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공식에다 대입해서 푸는 것만 습관이 돼 있는 사람, 절대 떠올리지 않는 사람도 있어. 그런 차이가 머리가 좋고 나면 나중에 좋고 나쁜 걸 결정하게 되거든. 스스로 문제 풀 때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많이 풀어야 됩니다. 첫 번째 값은 30이고 공차의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는 등차수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일반항 알고 있습니다. 일반항이 누군데요? 공차의 값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n 플러스 네, 초항이 30이니까 34네요.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몇 번장인지 묻고 있습니다. 몇을 대입했을 때 처음으로 음수 나오지? 네, 그러네요. 8 대입할 때까지는 양수고 9 대입했을 때가 음수값이네요. 첫 번장부터 몇 번장까지 합이 최대인지 맞춰보세요. 그러면 첫 번장이 30인데 두 번장은 누구야? 세 번장은? 그럼 숫자 점점 작아지는 거잖아. 숫자 점점 작아져서 8번장까지는 양수인데 9번장이 처음으로 음수라고? 그렇다면 몇 번장까지 합을 구한 게 최대일까? 첫 번째. 네, 첫 번째부터 양수인 8번째까지 나온 게 최대겠지?
그럼 문제가 질문한 건 제 몇 번째 항까지 8번째 항까지 더한 게 최대라고 답하면 되겠네요. 근데 그 최대값도 구하라면서요. 그 최대값은 8번째 항까지 합이 최대인가요? 그럼 8번째 항까지 합을 구합시다. 2분의 항의 개수 8개, 4쌍? 초항 플러스 끝항이 편하지 않을까? 일반항 알고 있으니까? 초항의 값은 30이라며. 끝항의 값은 누군데? 네, 8대 2번 되니까요. 32여서 약분하면은 16? 16에다 8 곱했더니. 세 번째 거는 첫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합이 처음으로 음수되나요? 지금은 9번째이 음수가 등장하긴 하지만 8번째까지 더한 녀석의 값이 128이어서 9번째까지 더해봤자 9번째이 지금 누구지? 마이너스인가? 여기다 마이너스 2 못해봤자 여전히 양수잖아. 플러스 126이니까. 그럼 몇 번째까지 더한 녀석의 값이 처음으로 음수되는 건 17번째? 혹시 네 머리가 이렇게 돌아갔나요? 첫 번장이랑 8번장까지 이렇게 배열했을 때 얘가 2인데 얘가 마이너스이네? 앞으로 40 감소할 건데? 그럼 이렇게 똑같고 이렇게 똑같고 이렇게 똑같으니까 16번장까지 더한 녀석이니까 빵이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아주 빠른 속도 괜찮았어요. 17번장까지 합의값이 처음으로 음수되겠군요. 하지만 합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방금처럼 계산한 게 최선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 17항의 값이 처음으로 음수되는 항이라고 17항까지 합이 처음으로 음수된다고 얘기하면 좋겠는데 공식으로도 풀어보겠습니다. 자, SN값 구했습니다. SN값이 누구라고요? 2분의 항의 개수 n개 첫 번째 항의 2배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마이너스 1가요? 전개하고 있습니다. 2는 이 괄호 중괄호 속에서 2는 약분했습니다. 그럼 중괄호 속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 2n 플러스 30인가? 이 약분은 마이너스 2n 플러스 30이 맞아요? 거기다 n을 곱했습니다. 마이너스 2n 제곱 플러스 30n인가요? 이게 처음으로 음수되는 걸 구한다고요? n값은 자연수입니다. 그럼 n으로 약분해도 분홍은 바뀌지 않습니다. n으로 약분해도 분홍은 바뀌지 않고요. 따라서 n값은 16보다 큰가요? 최초의 숫자가 17입니다. 제 17번째 항이 처음으로 음수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이때 일반항이 누구죠? 공차의 값이 3이니까 3n, 초항의 값이 1이니까 합의 값이 누구죠? 2분의 항의 개수 n개 첫 번째 항의 2배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인가요? 전개하려고요. 내림차순을 한 번에 정리해주세요. 왜 대가리들을 장식으로 달고 있죠? 뭐라고요? 2분의 3n제곱 마이너스 2분의 n인가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 야, SN값을 내가 줄 테니까 2분의 3n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n값을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A이 누군지 구해볼래? 라고 한다면 원래 SN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첫 번장 더하기 두 번장 더하기 n-1번장 더하기 n번장이잖아. SN-1이라고 쓴다면은 첫 번장 더하기 두 번장 더하기 이건 n-1번장까지 합인가요? 빼기만 하면 일반항 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SN 빼기 SN-1의 값은 AN만 남나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SN의 값을 가지고 AN 값을 구할 때는 SN한테서 SN-를 빼서 일반항을 구할 생각이긴 해. 근데 문제는 여기가 좀 문제가 생겨. 이게 지금 첫 번장이죠. 이게 두 번장이죠. 세 번장이죠. 수열은 0번째 항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수열은 첫 번장이 첫 번장입니다.
0번장이 첫 번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수열은 0번장, 마이너스 2번장, 뭐 마이너스 5번장, 마이너스 100번장 이딴 걸 정의하지 않습니다. 수열은 무조건 자연수 번장들만 정의합니다. 0번장은 수열은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도 첫 번장까지 합이 최초의 합이야. 0번장까지 합이라고 하는 것도 수열은 정의하지 않습니다. 0번장까지 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n값한테 1을 대입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n값한테 1을 대입하면 왼쪽에 있는 건 S1 빼기 S빵이 돼요? 1을 대입하는 행위를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1을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정의되지 않는 게 정의되는 것처럼 표기되니까요. 그렇다면 2를 대입하는 건 괜찮나요? 2를 대입해도 S빵은 존재하지 않잖아. 여기다는 무조건 2 이상의 숫자만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S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2분의 3n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n이었기 때문에 Sn-1 값은 다 n-를 대입해야 되는데 바로 빼는 건 분명히 또 이상하게 대답 못하고 한참 걸릴 거니까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전개하고 있습니다. 착했죠? 자, 위에서 밑에 거 빼볼까요? Sn 빼기 Sn-1의 값은 뺐더니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3n은 빼면 플러스 3n으로 바뀐다고요? 마이너스 2라고요? 근데 이 녀석은 몇 번째부터 성립하냐면 이거는 두 번째부터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2를 대입하면은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밝힌 건 이걸 밝힌 거잖아. A이라는 수열은 3n-2라고 하는 수열인데 두 번장부터는 2부터는 대입할 수 있어. 1은 대입하면 안 돼. 그렇다면 문제는 첫 번장의 값을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첫 번장까지 합은 첫 번장 한 개만 더한 거 아니야? 이 식과는 별도로 첫 번장까지 합이 첫 번장만 더한 거기 때문에 여기다 1만 대입하려고 합니다. 1 대입한 게 누구죠? 근데 1 대입한 게 1이기 때문에 첫 번장의 값 1입니다. 답을 이렇게만 쓰고 끝내려고 했었어. 근데 확인해봤더니 2부터 대입할 수 있긴 한데 여기다는 이 식이 아니라 Sn-1이 존재하는 이 식이 아니라 여기다 1을 대입해 보려고 1을 대입해 봤더니 이거는 1인가요? 어차피 A1의 값 1인 거잖아. 그럼 따로 쓸 이유가 없네. 그래서 마지막 답은 AN 값은 3n-2야. 물론 써도 괜찮은데 안 쓰는 편입니다. 어차피 n 값은 자연수니까요. 그럼 여기는 일반항 나오나요 지금? 내 말 준비되시나요? Sn 가지고 AN 값을 구하는 거는 Sn에서 Sn-를 빼가지고 구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작동 안 해? 야, 누구랑 말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 선생님 이렇게 한번 써볼게. S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살짝 조정해 보려고. Sn이라고 하는 값을 2분의 3n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n 플러스 5라고 한번 써보려고.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 등차수열 합의값 아까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던 것 같은데 두 번이나? 네, 등차수열 합의값은 상수항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플러스 5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그건 관찰 좀 해보려고 하거든. 이렇게 돼 합의값이 주어져 있으면 일반항을 구할 때 일반항은 좀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왜냐면 아까는 일반항의 값이 직접 계산해서 구했더니 3n-2였나? 그게 첫 번째부터 성립하는 거였잖아. 그런데 지금은 일반항의 값을 구할 때 똑같은 녀석이 나온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합의값이 다른데 어떻게 일반항이 똑같겠어, 그지? 그런데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Sn에서 Sn-를 빼게 되면 Sn에서 Sn-를 빼고 있습니다. 빼면 뭐가 나올까요? 야, 5는 지워지고 아까랑 똑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니야? 5는 어차피 지워지니까 아까랑 똑같은 식이 나오겠네. 근데 이건 두 번째부터 성립한다며. 근데 선생님이 첫 번째 구하고 싶다면 어떻게 구하라고 그랬어?
첫 번장까지 합이 첫 번장이라고요? 1대 2범 누군데요? 1대 2범 6이에요? 근데 혹시나 한 마음에 여기다 1대 2 했더니 1대 2범은 누구야? 1대 2범은 1이어서 이건 합쳐 쓸 수 없네? 이건 이렇게 쓸 수 없겠네? 그러면 6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상수항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 아주 핵심적인 차이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수항이 없으면 이 숫자들이라며. 근데 상수항이 있었을 때는 초항이 누구라고 지금? 상수항이 있으면 숫자들은 초항은 6으로 바뀐다고?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똑같은 수열이야? 아까 수열이랑 똑같은 수열이잖아. 두 번째부터는. 그럼 상수항의 존재는 초항만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합에서 상수항이 없었을 때는 첫 번째부터 성립한 등차수열이야. 첫 번째부터 계속 3씩 증가하니까. 하지만 등차수 합에 상수항이 있을 때에는 첫 번장만 변화가 주어진다고. 나머지 두 번장부터는 그냥 변함이 없다고. 이런 거 맞나요? 그래서 상수항이 없으면 첫 번장부터 성립하는 등차수열이고 상수항이 합의값에 상수항이 있으면 두 번장부터 성립하는 등차수열이 돼. 초항은 별도의 숫자가 돼. 납득이 되신 거 맞나요? 자, 이제 또 다른 설명을 해볼까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런 말도 했잖아. 자, n제곱 앞에 있는 숫자 2분의 3이야. n제곱 앞에 2분의 3이야. 공차 누구야? 그래서 공차의 값이 3인수열이 됐던 거네. 얘도 마찬가지지. 최고차항 계수가 2분의 3이니까 공차의 값이 3인 거야? 다만 상수항이 없으면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한 등차수열인데 상수항이 있으면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한 등차수열인 거네. 야, 그러면 이 빼기 하는 거 엄청 귀찮지 않아? 이거 빼기 하는 거? 나는 귀찮아서 못 해먹겠는데? 빼기 하는 거? 그래서 엄청 대단한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 이 책은 무조건 빼서 계산하라고 해. 나 이 짓거리 못하겠어. 내가 많은 애들을 가르쳐 보니까 SN 빼기 SN-1로 계산해서 산수를 해가지고 틀린 애들이 허다하거든. 전기하다 막 빼기를 잘못해. 눈이 잠깐 갑자기 삐꾸여가지고 막 사인을 코사인을 보는 애들처럼. 사인은 코사인 사인을 봤다고요? 하은이는 이번에 눈이 어떤 삐꾸를 저질렀죠? 넌 뭘 잘못 봤어요? 잘못 보진 않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어떻게 풀지? 자, 첫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n제곱 마이너스 2n이라고 하는 합의값이 있는데 그때 첫 번째이랑 20번째 구하라고 했는데 나는 그냥 n번째 구하겠습니다. 상수항이 없어? 상수항이 없으면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한 등차수열이라고? 공차가 누구라고? 네, 초항의 값이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공차의 값 2네요. 일단 2라고 쓸 거야. 그럼 뒤에 숫자는 초항 가지고 결정해야 되잖아. 초항은 1대2 반개 초항이야? 1대2 반 S1의 값은 마이너스 1? 그럼 뒤에 누가 있어야 돼? 네, 1대2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3이 있어야 되겠네? 끝! 이 짓거리 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해서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바로 보자마자 1번항 구할 수 있다고. 이건 첫 번째 함수 성립해요? 왜냐면 상수항이 없으니까. 두 번째 거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SN의 값이 마이너스 2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인데 이건 상수항이 있습니다. 난 일반항이 궁금합니다. 최고차항 계수에 마이너스 2가 있어요. 공차가 누구라고요? 네, 두 배만 되니까 공차의 값은 마이너스 4입니다. 근데 상수항이 있어. 그지같이 상수항이 있어. 잠시 상수항을 가려. 상수항 우리 눈에 안 보여, 잠시. 그럼 여기다 1대2 반개 누구예요? 1. 1대2 반은 1인가요? 그럼 1대2 했을 때 1 나오려면은 요리해야 되나? 근데 이건 두 번째 함수 성립해. 왜? 상수항이 있으니까. 상수항을 안 본 상태에서 이 숫자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초항의 값은 S한테 1대2 반개 초항이죠. S한테 1대2 반은 누구야? 그게 초항입니다. 조금 더 연습해 볼까요?
니네는 내가 얼마나 지금 수업을 잘하는지 모르지. 나는 나처럼 지금 수업하면 예전에는 무조건 고용했어. 나한테 면접 오는 애들은 70명을 봐도 그지 같은 데만 오더라. 자, AN이라는 수열의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합의값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첫 번장부터 다섯 번장까지 합의값은 30이라고 하거든? 그때 일반항을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지금 우리한테 준 거는 이걸 준 거네? S5의 값이 30이라고? 그럼 A를 결정할 수 있게끔 준 거 아니야? 5대2 뺐습니다. 5대2 한 게 누군데요? 그러면 A가 누구란 얘기야? 그럼 문제는 별도로 SN이라는 녀석의 값이 2n제곱 마이너스 4n으로 상수항이 없는 SN이라고 한다면 그때 AN 값을 구하라는 얘기네? 책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풀라고 하는데 이건 개 귀찮다고. n-를 대입해서 빼는 건 귀찮기 때문에 공차의 값이 누구라고요? 네, 공차의 값은 4니까 4n이라고 썼습니다. 1대2반 첫 번째까지 합은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이게 끝이네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끝났어? 연습이 모자라. 이 정도면 되려나? 자, 이 문제가 요구한 거는 다른 문제인데 일반항만 구할게요. 일반항이 누구예요? 마이너스 네, 그러네요. 첫 번째부터 성립해요. 만약에 SN이라는 녀석의 값이 4n제곱 똑같이 할게요. 마이너스 24n 플러스 3이라고 합시다. 그때 일반항 어떻게 구한다고요? 8n 마이너스 상수항 잠시 없다고 생각하고 1대2 반개 마이너스 20이어서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3은 잠시 안 보였어요. 하지만 A1을 구할 때는 3을 다시 봐야 돼요. 1대2 반개 누구예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요 정도면은 가르칠 거 다 가르쳤습니다. 남은 시간이 25분. 오늘 그러면 대함선 수학에는 유제는 끝내고 가겠네? 자, 지금부터 부지런히 풀기 시작합시다.